로마의 여왕, 시대를 초월한 디바, 이탈리아의 라룰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 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은, 그리고 영화 노틀담이 꼭주 주인공 지나 롤로브리지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전역의 남자들을 현혹하고 다닐 만큼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였고, 당대 헐리우드 최고 배우 험프리 보가트는 지나를 본 후 마릴린 먼로가 꼬마 공주 셜리 템플로 보일 정도라고 하였는데요. 그만큼 육감적이고 섹시한 매력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오소넬즈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여성이라고 하였고, 어떤 작가는 그녀더러 이탈리아 여성의 본보기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화려함, 마릴린 먼로를 뛰어넘은 섹시함에 다재다능한 매력을 갖춘 지나는 20세 기형 모나리자로 불릴 정도로 서양에서 추앙을 받은 스타입니다. 1927년 7월 4일 정치적 혼란과 억압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로마에서 멀지 않은 동쪽의 산악지대인 수비아코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부유한 가구업자였고, 그는 태어난 아기에게 유명한 여성, 전사, 영광스러운 전쟁을 의미하는 루이지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1차 세계대전에서 약간의 피해를 입고 살아남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폭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었고, 루이지나의 가족은 더 이상 머물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비아코를 떠나 로마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그녀는 아카데미에 다니며 조각과 그림을 배웠습니다. 예술적 재능에 빼어난 용모뿐만 아니라 그녀는 목소리도 아름다웠고 노래도 잘 불렀지만 결코 배우가 될 생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름에 걸맞게 용감하고 남다른 야망이 있었고 성격도 단호했습니다. 18세에 지나는 학비를 벌기 위해 조각 작품과 캐리커처를 그려 팔고, 여가 시간에는 다이애나 로리스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이탈리아에서 열광적으로 읽히는 포토소설 포토로만치의 모델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영화 관계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배우는 별로 관심이 없던 그녀는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은 가족을 생각하였고, 하루아침에 빈민층으로 전락하였기에 돈에 대한 욕구가 그녀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베팅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관계자에게 영화 출연 제의에 제안한 금액보다 몇 배나 많은 금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그림과 조각에 더 관심이 많았기에 단역 배우라면 모를까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주연 배우로 활동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영화사에서 그녀가 원하는 만큼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그녀는 그렇다면 배우나 해볼까 라며 시작한 것이 그녀의 평생 직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계약 후 다음날 제작자들은 그녀에게 롤스로이스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그녀의 성공에 확신이 있던 거죠. 이탈리아에서 진아의 데뷔는 신현실주의 운동이 한창이던 1940년대 후반에 시작했습니다. 무솔리니가 교수형에 처해지고 황폐하고 가난한 이탈리아에서 대중은 대도시에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시골 소녀 역할을 맡은 그녀에게 감탄하고 열광했습니다. 유감스럽긴 하지만 한국 영화 감자나 뽕 같은 류처럼 시골 소녀가 몸을 파는 것 이외엔 돈을 벌 수 없던 시대의 비극적인 사랑 같은 장르에 특화된 배우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녀를 라롤로라고 불렀고 헐리우드에서도 이 소식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성공적인 배우 입성 뒤로 1949년 의사 출신의 밀코 스코픽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결혼 후 본격적으로 진아의 매니저로 나섰고요. 둘 사이에는 1957년에 생긴 아들 밀코 주니어가 있습니다. 1953년 그녀는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했고 헐리우드에 진출해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1956년 작품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이후 그녀의 별칭도 같은 의미인 라롤로가 되었고요. 그녀가 유명해진 데는 하워드 휴즈와의 관계도 한몫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톱스타로 승승장구하던 그녀를 헐리우드, 특히 영화사를 점령하고 있던 하워드 휴즈가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그녀를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배우로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사심도 가득 담았습니다. 훗날 하워드 휴즈와 관계가 틀어진 후 그녀가 하는 말이 하워드 휴즈가 끊임없이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워드 휴즈가 죽고 난 후 공개한 말이니 믿거나 말거나가 되었고요. 진아에게 추파를 보낸 남자는 한둘이 아니었으며 마릴린 먼로가 진아에게 인사하며 자신을 미국의 롤로브리지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아의 명성과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1960년에는 잠깐 토론토의 로즈데일로 이주한 적이 있는데요. 이를 두고 세금을 내기 싫어서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이들 부부는 부인하였고 3년 후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이혼이 불법이던 나라에서 1971년 이혼이 합법이 되자마자 진아는 첫 수혜자가 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밀코 스코픽과 17년의 결혼 생활을 합법적으로 청산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결혼은 지루하고 거의 항상 장례식장과 같고 부부는 종종 서로를 너무 많이 구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들 부부에 국한한 얘기인지 결혼 제도의 불편함을 얘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혼 후 진아는 보다 더 자유로운 여성이 되었고 그레이스 켈리와 결혼한 모나코의 레니에 3세는 노골적으로 몇 년 동안 진아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보다 앞서 결혼 생활 중이던 1961년 당대 최고 스타 록 허드슨과 함께 영화를 찍었으며 1965년에도 함께하면서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훗날 그가 동성애를 즐긴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났지만 그녀는 그가 게이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하였고 둘이 러브신을 찍을 때 그는 평범한 남자였고 자신을 매우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 단순 키스 이상의 뭔가가 있었다고 본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가 양성애자였나 보네요. 경력의 정점을 지나 그녀는 본업으로 돌아가 조각을 하고 사진을 찍고 명사들을 인터뷰하는 것에 빠져 살았습니다. 진아는 뛰어난 매력과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넘치게 받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많은 소송을 하고 다닌 관종으로도 악명을 떨쳤습니다. 뉴욕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다 딱딱한 물체가 이를 썩게 했다며 소송을 걸어 이기기도 했고요. 비슷한 매력으로 승부한 소피아 로렌하고는 50년 동안 앙숙으로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밀코 스코픽과 이혼 후 결혼의 무용론을 주장하더니 2006년 79세의 나이에 34살 연하남과 결혼한 후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그녀 말로는 자신은 결혼한 적이 없는데 남자가 자신과 닮은 여자를 내세워 혼인 서약을 했다는 건데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결혼은 무효 처리되었으니까요. 훗날 진아는 그와는 사랑이 아닌 열정이었음이라고 하였고 자신은 항상 젊은 남자들에게 약한 구석이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언론에 남다른 관심과 관종의 재능도 있었지만 진아는 실제로 예술적인 감각을 타고난 아티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있는 모래시계형 몸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해서 입었고 말년에는 화가와 조각가로서도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1999년에는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비록 1%의 득표를 얻었을 뿐이지만 그녀의 열정만큼은 인정입니다. 21세기를 빛낸 팝 가수 레이디 가가는 자신의 독특한 의상의 일부는 지나 롤로브리지다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는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어쩌면 배우보다 조각가보다 가수로서 재능이 더 충만했을 정도로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실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디바 리나 카발리에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에서 지나는 미모와 연기력뿐만 아니라 노래도 대창 없이 전곡을 직접 불렀을 정도니까요. 배우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 재능도 넘치고 특출한 미모로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구애를 했지만 정작 자신은 외톨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살면서 어떤 타협도 한 적이 없고 독립적이며 항상 혼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의 원천은 자유로운 영혼에 있었고 자신의 위대한 상상력은 그녀에게 힘과 활력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왕성하게 사진가로 활동했을 때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와 독점 인터뷰를 진행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그녀는 타인을 관찰하는 것이 관찰되는 것보다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음으로써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산 그녀는 고향에서 조각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2023년 1월 16일 9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고생한 집사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남기겠다고 유언장을 쓴 후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아들과 손자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평화롭게 살고 죽을 권리가 있다고 흐느끼면서 말하고 죽었습니다. 지나 롤로브리지다와 평생 으르렁거리며 그녀에게 악담을 일삼던 소피아 로렌은 그녀의 별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그녀의 죽음에 깊이 슬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